예, 안녕하세요. 4주차 2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산업용 로봇 GP 소형 시리즈인데요. 매니플레이터, 즉 로봇 본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때는 이 매니플레이터, 로봇 본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는 그 매니플레이터, 매니플레이터고 이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GP 시리즈의 개요, 그다음에 기내 배선, 보드시 주의점 크게 세 개로 나눴고요. 어, 음, 우선 기종, 좀 대표적인 소형 기종, GP 시리즈, 모터맨, GP12, 모터맨 GP8, 모터맨 GP7, 7kg, 8kg, 12kg란 얘기죠. 자, 12kg 가방, 8kg 가방, 7kg 가방. 자, 요 리치는 요 손목축 P축인데요. 여기에 P점이 있어. P포인트가 최대로 로봇이 쫙 뻗었을 때 그때의 거리가 1440mm, 즉 1.44m. 이건 7.27m, 9.27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다음, 이제 사양과 특장인데요. 왼쪽에 있는 건 과거 기종이에요.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최신 기종이고요. 속도를 나타내는데요. 어, 1초에 몇 도가 흐르냐예요. 몇 도. SLU, RBT, 6개 축이죠. 6개 축에 대한 각각의 속도인데요. 똑같은 과거 MH12, 최신 기종은 GP 시리즈 12, 속도가 일단 업이 됐죠.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소형 기종의 사양과 특장 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용을 했던 이 부분이 솔직히 유선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만큼 공간을 더 많이 예, 활용할 수 있고 어, 이 로봇 주위에 이제 설비가 놓여지는데요. 그들과의 간섭이 많이 줄어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다음 손목부의 간섭 R을 최소화해서 장비 내의 간섭 최소 진입하는. 자, 즉, 어, 이, 요, 요 간섭 R, 요 부분들을 최소화했다는 얘기죠. 음,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래 기종보다 그 최신 기종은 간섭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IP 시리즈죠. 여기 IP 시리즈가 인터내셔널 프로텍터라든지 67, 뭐 IP 14, 뭐 이런 식으로 손목부에 이물질 침투 재책을 강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표준으로 IP67을 딱 이런 겁니다. 본체는 IP54인데 이 손목축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공작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하면 절삭류가 많이 튀죠. 튀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강화해서 IP67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GP7이 있었고 GP8이 있었죠. 네, 이것도 최대 속도 이렇게 나옵니다. 즉, 과거 기종보다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요 SLU RBT에 합성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합성 속도. 그다음 지금 얘기는 GP7이나 GP8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목부 간섭 R을 최소화해서 어, 어떤 공작기계에 좁은 데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도 어, S축이 요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L축이 올라가는 거 관계축인데요.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주변 설비하고 간섭을 최소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GP7이나 8은 요 어깨축에, 이 어깨축에 유상으로 대응을 하지만 솔레노이드 밸브가 최대 3개 연달아 연트가 합니다. 네, GP7 이것도 마찬가지. 후방 유암, 여기를 유암이라고 하거든요. 유암 후방에 케이블 출구를 준비. 케이블 출구, 즉 여기에 케이블을 기내를 통해서 여기로 나와서 앞쪽에 그립바라든지 핸드 쪽에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옵션으로. 그다음에, 요렇게,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유광 케이블 때문에 탭을 준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뭔가를 치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마찬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이 로봇 본체에, 공작기계하고 많이 이제 핸드레이크를 하는데요. 절상부가 이 몸에 많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 GP7이나 A 같은 경우에는 둥글고 둥실둥실 매끄럽게 이렇게 해서 분진이라든지 절상부가 퇴적되지 않게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과거 구기종 이런 거는 이제 퇴적하기 쉽겠죠. 왜? 각이 좀 져 있다 보니까. 바꾼 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엔코더 케이블인데요. 케이블.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 좀 드려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현재의 컨트롤러가 있으면 이 컨트롤러에서 모터가 다 있을 거고요. 모터가 다 있는데 모터에 뭐가 있어요? 엔코더가 있죠. 엔코더 배터리가 단독으로 이렇게 가게끔 단독으로. 과거 계정에 이렇게 어세이로 있었어요. 그거는 컨트롤러 저기 하드웨어적으로 좀 쉽지가 않았었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 게 각각 한 개씩 모타 바로 옆에 근처에 이렇게 그래서 배선도 많이 줄였고요. 왜냐면 여기서 과거처럼 하려면 케이블 쫙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하나씩 기내 배선 이거는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모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수시 주의점은 2학년에 올라가면 1부 비겁니다. 지금 굳이 그거는 아니고요. 보수시 주의점 여러분들이 읽고 싶으면 읽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보수시 주의점 예, 뭐, 그냥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와이어 시천 컨트롤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저 앞에도 하나 있었었죠? 앞에도 하나 있었는데요. 앞에는 뭐냐면 매니플레이터 하드웨어적으로 살펴본 거고요.
네, 여기서 와이어션 컨트롤러는 뭐냐면 옵션 기능들, 일반 표준 기능이라든지 옵션 기능에 대해서 소개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목차를 본다면 컨트롤러, 와이어션의 특징 및 사양, 하드웨어적으로, 그다음에 로봇 컨트롤 와이어션의 특징 및 사양, 소프트웨어적인 거, 사양표가 또 따로 있고요. 그 제품의 컨셉이 있고 외부적 접근성, 그 제품의 컨셉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지금은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품의 컨셉은 컴팩트화된 겁니다. 컴팩트화된 Y1000의 특징은 IP54 대형 기종까지 대응 가능하고 외부 산출 가능하고 기능 안전 서버 제어는 개별 제어 그다음에 전원 회생 표준 탑재 이 대형 기종이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당사 그러니까는 야스카와 과거 종래의 제품이 50% 단축 쬐끄맣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본 제품에 대한 컨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더 수치적으로 좀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 로봇이 두 마리가 있고 그 밑에 컨트롤러가 들어가서 저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솔직히 과거에는 이런 컨셉 자체가 좀 어려웠었어요. 옆에 따로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쬐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잠깐 나와봤죠. 하드웨어적으로. 이 뒤쪽, 후면 쪽 설명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부축 케이블 사용 신호대 1축, 2축, 1축, 2축, 1축, 2축, 2축, 3축, 3축에 관련된 그 구성이에요. DX200은 이렇게 돼 있고, DX100은 이렇게 돼 있고, 얼추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로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좀 빠른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타겟팅은 작업 효율이 대폭적으로 향상이 됐다. 네, 작업 그런 거는 이제 크게 뭐냐면 교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티칭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의 효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어, 동작 확인을 아주 간편하게 조작성도 과거보다는 간편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전적인 면에서는 이제 로봇 요 상태를 모니터링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표준도 있고 옵션도 있지만, 그다음에 원격지에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펜던트라는 거를 원격지에서 볼 수 있고요. 또 리모트 조작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유상 부분이 있고 무상 부분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Vmax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MOVJ라고 하는 이동 명령어인데요. 이게 이제 보라색하고 보라색하고 청색인데요. Vmax, Vmax. 즉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하는데 MOV Vmax 이꼴 100, 100, 100. 음, 즉, 즉 직선 궤적에서 고속 에어컨 동작이 가능합니다. 직선 궤적에서 직선 궤적에서 고속 에어컨.
이 고속 에어컷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 공간상에서 이동한다는 의미거든요. 간섭되는 부분이 없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에어컷, 공기를 자르다. 공기를 자라서 이동을 하는데 고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간섭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최저속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MOVL V max 이퀄 100. 직선 복원에서 1500mm per sec 1초에 1500mm 1초에 1.5배를 날아가는 거죠. 이상의 속도로 동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음, 네.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속도가 상당히 많이 더 빨리 과거 기준보다 빨리 가기 때문에 이 Vmax라는 이 명령을 쓰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안 써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궤적이 높은 거, 궤적이 높은 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로봇이 이 포인트부터 해서 이 포인트부터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지나올 때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요. 확대를 하면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죠? 빨간색, 초록색, 청색. 빨간색은 뭐냐면 지정 궤적. 그렇게 티칭을 했단 얘기예요. 녹색, 피드백 궤적. YRC 1000. 청색, DX 200. 의무점을 갖는 부분들이 있죠. 지정한 궤적. 티칭한 대로 왜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요거는 확대를 한 거고요. 0.0 위치 방법 정밀도가 0.08mm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내예요. 이 거리는. 그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 규정보다 이 로봇의 궤적 정보가 향상이 돼서 고궤적화를 이루어졌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컨셉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신다면, 보신다면, 자, 로봇이 이렇게 지금 궤적을 따라서 지나가거든요. 이런 게 하나가 있죠. 오케이. 그건 이거를 일반적인 속도로 진행을 시킨 거예요. 속도를 좀 더 높여서 이 궤적을 가능하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야,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리는 거예요. 깜짝할 사이에. 즉, 이거는 이제 저속에서 고속까지 변함없는 높은 궤적 정밀도를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플레이백일 때, 자동 운전일 때, 테스트 운전, 티치 모드에서 플레이백 모드가 아니고 티치 모드에서 테스트 운전 모드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도 오버라이드는 뭐냐면 플레이백 상태에서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3D 그래픽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 로봇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나왔다시피 여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면 이동 명령어와 궤적을 그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텝 번호 1, 2, 3, 4, 5, 6, 7, 8, 9. 여기에 보면은 이제 1번, 뭐 2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즉, 내가 프로그램 한 거를, 요 액정 화면 내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요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됐는데요. 요게 네 개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2학년, 1학년 2학기 때, 어, 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감각이 일단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자의 복사, 그 다음에 붙이기. 이런 기능들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조작을 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에러 다이얼로그 확인이 용이었고요. 여기에 바로 떠요. 캔슬시키거나 여기서 직접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수치 입력이 프로임 펜던트에 있는 숫자 키패드도 있지만 이렇게 액정 화면 내에 또 나타납니다. 여기서 직접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는 이제 요 교시점 점검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잡 내용 화면의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검색 기능에서 로봇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스텝, 스텝을 검색할 수 있다. 현재 이게 몇 번이냐? 알 수 있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요 스텝은 6번에 가깝게 있다. 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2학기 때 대면 수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논리 연산 두 개짜리를 하나로 그 명령어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요거는 있다라는 것만 요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용접선 관리표인데요. 이게 엑셀이 아니고요. 프라임 펜던트 액정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건 아크 용접 로봇에만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2학년 1학기 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핑도 가능해요. 매일 가동 시간, 아이오 정지 시간, 에너지 시간, 알람 정지 시간,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알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뭐는 조금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잡 모니터 기능, 플레이백 하는 것만으로 로봇의 내부 모니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의 결과를 로깅 가능하며 잡마다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되게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각 축마다 감속기 수명이라든지 부하율, 최대 속도, 평균 속도, 최대 토록도, 평균 토록도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떤 거는 유상인 것도 있고 무상인 것도 있고 하거든요. 네, 2학년 1학기 때. 네, 로봇 모니터 기능, 현재치, 그다음에 이제 토로크 관련된 건데요. SLRBT에 설정치를 뭐 예를 들어 5% 했다. 그러면 5% 했으면 5%를 이상 벗어나면 여기 아웃 넘버에 번호를 설정해서 외부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어, 임계치가 정해지면 토르코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에 범용 신호가 ON 출력해서 외부에다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통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뭐 그리스를 보급을 해야 된다. 그리스를 교환해야 된다. 기내 케이블을 교환해야 된다. 배터리 교환해야 된다. 오버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내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어요. PP에서, 프로인 펜던트에서 하면 언제 해야 될 거라고 그 오퍼레이터는
여러분들은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 교환, 그리스 보충은 구매해서 6개월 뒤, 그리스 교환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그리스를 3월 21일, 3월 20일 교환을 했으면 어떻게 돼? 22, 23, 23년도 3월 달에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출력 번호가 있어요. 출력을 외부에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한 파형 및 작로봇을 동시에 표시합니다. 즉 이렇게 어, 파형을 파형하고 로봇하고 같이 동시에 그리고 움직일 때 이 파형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옵션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용표예요. 사용표. 잡 용량 20만 스텝, 명령어 10,000개.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있는 입력 출력 40개, 뭐 레더 스캔 타임 4ms, 2ms 나오는데요. 와이어션은 2ms 훨씬 더 빨라졌죠. 스캔 타임이 짧죠.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사양, 뭐 차단기부터 전원 사양, 뭐 이런 것들. 앞에 조금 나왔던 부분하고 좀 약간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